악기에서 공명하는 정상파. 악기는 음악을 위한 대표적인 공학적 결과물입니다. 소리는 파동 현상으로 설명되며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소리는 특정한 기구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파에 의한 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는 물론 사람의 성대도 인위적으로 소리를 만든다는 면에서 소리를 내는 기구, 즉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기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악기의 기구적 특성에 공명되어 발생되는 정상파로 인해서 나타나므로 공명되는 매질의 길이를 기계적으로 조절하여 원하는 소리의 높낮이를 조정합니다. 악기가 관악기, 현악기 또 다른 악기이든 발생된 소리가 종파 혹은 횡파이든 악기가 발생한 소리를 듣는 것은 사람의 고막 주변의 공기압의 변화, 즉 기주의 진동 때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악기 각각의 진동 방식에 따라서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이 파동은 악기 주변에 있는 공기의 진동을 유발하고 그것이 사람의 고막을 자극하여 악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매질이 진동하는 물리 현상이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음악적 문화 현상으로 변환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기에서 음고가 다른 소리를 발생하는 것, 즉 연주하는 음악적인 행동은 악기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물리적인 행동과 관련됩니다. 이를테면 러시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바딤 레핀이 그의 손가락을 바이올린 지판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바이올린 줄의 길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딤 레핀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이올린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변화시켜서 악보에 그려진 서로 다른 음정을 소리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여성 트럼펫 연주자인 앨리손 발섬이 트럼펫의 밸브를 현란하게 터치하면서 경쾌하게 연주하는 것은 트럼펫에 관해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악기에는 정상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질이나 공명장치 이외에도 공명체를 여기에 주는 소리를 제공하는 여기음 제공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악기의 줄을 활로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마우스피스나 리드를 통해서 관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피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줄을 튕기는 것이나 관을 두드리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고요한 줄에 쇼크를 가하는 것으로 일종의 임펄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임펄스는 상당히 많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줄을 튕기는 것은 줄에 상당히 많은 진동수의 소리들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그 줄에서 공진해서 정상파를 만들 수 있는 진동수의 소리만 살아남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줄이나 관에서 진동하는 정상파의 생성 과정은 특정한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주파수를 가지는 파동만이 공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재되어 있는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 혹은 자연 주파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치는 악기에서 원하는 소리를 얻기 위해서 악기 소리를 여기시키는 여기음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악기나 관악기의 소리를 여기하면 현악기 연주자는 진동하는 현의 길이를 조절하고 관악기 연주자는 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해당되는 음을 연주합니다. 관악기와 진동 방식은 비슷하나 여기 신호를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막대로 치는 방식을 사용하는 실로폰과 같은 타악기도 있습니다. 1. 현악기. 현의 길이로 음정을 만드는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는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음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평균율로 조율된 피아노와 같이 정형화된 음인 온음과 반음뿐만 아니라 반음보다 더 작은 미분음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양쪽 끝이 막힌 현의 길이에 알맞게 진동하는 정상파의 파장은 현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며 파장의 진동수는 알려진 파의 속도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현악기의 음정은 정상파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악기에서는 파동이 움직이는 매체가 줄이므로 현악기에서 파동의 속도는 줄에서 파동이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줄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의 전파 속도는 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인 선밀도와 줄을 양쪽으로 당기는 장력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길이가 L인 줄에서 발생되는 음의 진동수를 줄에 가해지는 장력, 선밀도 그리고 줄의 길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기타의 줄을 조율하기 위해서 줄을 감고 푸는 것은 줄의 장력 S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바이올린의 줄들이 각각 재질과 굵기가 다른 것은 줄의 선밀도를 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판을 누르는 것은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서로 다른 음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현악기인 바이올린족 악기들은 송진 가루가 묻은 활로 줄을 문지르는 차련악기에 속합니다. 송진 가루가 묻은 활로 바이올린의 줄을 문지르면 송진 가루에 의해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된 마찰에 의해서 바이올린 줄은 훨씬 효과적으로 떨리게 되며
이 진동은 브리지로 전달이 되고 브리지는 그 진동을 바이올린의 몸통으로 전달해 소리를 공명시켜서 음량을 키웁니다. 이것은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기타의 경우도 같습니다. 바이올린족 악기. 바이올린족의 현악기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조 기술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이올린 제조는 초기의 아마티 가문에 이어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 가문으로 이어지고 교향곡이 작곡되기 시작한 18세기 무렵에는 주제페 과르네리 델 제수라는 바이올린의 최고의 명장이 나올 정도로 바이올린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악기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과르네리나 스트라디바리에 의해서 제조된 바이올린은 현재까지도 연주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유명 악기로 꼽힙니다. 특히 과르네리는 한국이 낳은 바이올린 연주자인 사라 장의 바이올린으로 유명합니다. 과르네리라는 이름 뒤에 델 제수가 붙는 것은 그의 바이올린 라벨의 성인 문자와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며 델 제수는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과르네리 가문의 다른 명장과 구분하기 위해 델 제수라는 말을 붙입니다. 바이올린은 크게 머리와 몸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달팽이 모양의 스크롤이 있으며 줄을 조이고 풀면서 튜닝할 수 있게 해주는 4개의 줄감개인 패그가 있습니다. 패그의 한쪽 끝이 감겨져 있는 줄은 너트에 걸려서 네크 위에 지판을 따라서 브리지라 불리는 나무 토막 위에 다시 걸쳐진 후 줄거리 틀에 고정됩니다. 브리지는 F홀 사이 가운데에 세워져서 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판과 현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역할과 바이올린 줄의 진동을 양쪽의 F홀을 통해서 바이올린의 몸통으로 전달해서 소리가 몸통에 관해서 증폭되도록 합니다. 현악기 줄은 지판을 누르지 않은 상태인 개방현에서 인접한 줄과 완전호도 차이 나도록 튜닝됩니다. 바이올린의 4개의 줄은 모두 같은 길이이므로 각 줄 간의 음정 차이를 완전호도로 만들기 위해서 패그를 통한 줄의 장력을 조절하고 굵기가 다른 줄을 사용하여 줄의 밀도를 다르게 합니다. 같은 길이의 G선에 비해서 완전호도의 높은 음정으로 조율되는 D선은 2.25배의 장력을 가하거나 줄의 밀도가 44% 정도 더 크게 조정됩니다. 바이올린 현의 길이는 브리지에서 너트까지의 길이이며 이것은 대략 35cm입니다. 순정률로 조율된 D음의 경우 585Hz의 진동수를 가지므로 줄의 무게가 0.75g인 D선의 경우 약 156N의 장력을 받게 되면 D음으로 조율됩니다. 바이올린에 비해서 완전호도 낮은 음으로 조율되는 비올라의 경우 그 크기가 바이올린의 약 1.5배인 54cm가량인 점을 생각할 때 이와 비슷한 장력이 줄에 가해져야 합니다. 현악기가 소리내는 방식의 특징은 바이올린족 현악기들이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그 음악적 위치가 우월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현악기들은 모두 유사한 형태의 악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활을 사용해서 줄을 진동시켜서 소리내는 방법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음역이 가장 높은 바이올린이나 가장 낮은 더블 베이스까지 7옥타브가량 음역이 차이 나지만 매우 유사한 음색을 갖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음역에서의 음색 변화가 목관이나 금관악기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둘째로, 현악기가 내는 음은 현의 진동에 의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풍성한 배음을 가집니다. 화음은 기본음의 배음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현악기는 화음의 연주에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풍성하고 열정적인 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현악기의 소리를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현악기는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매우 폭넓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피아니시모에서 가장 큰 소리의 포르티시모까지 넓은 세멸임의 변화 폭을 가질 수 있으며 활로 긋거나 손가락으로 퉁기거나 혹은 두드리거나 하여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한 빠르거나 늦은 악절, 도약, 트릴, 중음 주법, 화음 연주와 특별한 효과까지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관악기 연주자들이 숨을 쉬기 위해 때때로 쉴 수밖에 없는 데 비해 현악기는 쉼표가 없는 어떤 음악도 지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악기인 기타. 줄의 진동을 유발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는 바이올린과 같이 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차련악기 이외에도 기타나 하프 등과 같이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소리를 내는 발현악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줄의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의 문제이지 줄이 진동하여 음을 발생시키고 그 소리를 증폭하는 방법은 어느 악기나 동일합니다. 특히 기타의 경우 지판 위에 플랫을 설치해 두어 기타 줄의 길이를 정형화함으로 음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이 바이올린과의 차이입니다. 연주자가 지판에 있는 플랫 사이의 어느 한 곳을 누르면 브리지와 가까운 플랫의 줄이 고정되고 고정된 줄의 길이에 의한 음이 발생되는 구조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이 정확한 음정에 대한 식별 능력 없이도 쉽게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타는 연주용 현악기의 대중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올린과 달리 여러 줄을 동시에 튕기거나 치는 스트로크 주법이 일반적인 연주 방법인 기타는 화음을 연주하는 화음 악기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 같은 이유에서 베토벤은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라고도 했습니다. 2. 관악기. 관악기는 대략 원통형인 관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관의 길이에 따른 정상파를 만들어 음을 만드는 악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관악기는 관의 재질에 의해서 금관과 목관악기로 구분했지만 금관악기와 목관악기는 재질보다도 훨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관악기는 그 이름과 같이 목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관악기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은 거의 합금으로 제작되기에 재질이 목관악기의 특징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관악기는 금관악기에 비해 소리가 더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목관악기는 플룻과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사성부 구성의 기본이지만 때로는 피콜로와 잉글리시 호른 등 기본 목관악기들의 사촌쯤 되는 특수 목관악기들이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금관악기의 주재료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입니다. 그래서 금관악기를 브레스라고도 하며 금관악기로 이루어진 합주단을 브레스 밴드라고 합니다. 금속 재질로 제조된 금관악기는 현악기나 목관악기보다 강한 자극으로 소리를 내므로 소리가 크고 강하며 화려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오케스트라에서 금관악기의 위치는 목관악기들보다도 더 뒤쪽에 자리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금관악기의 기본 사부 구성은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로 이루어집니다. 금관악기의 기본 구조는 크게 마우스피스, 튜브, 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다란 금속관인 튜브의 한쪽은 마우스피스로 반대쪽에는 벨이 있습니다. 연주자가 금관악기를 불 때면 마우스피스 쪽은 연주자의 입술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벨 쪽은 완전히 열린 폐관이 됩니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는 악기의 재질보다는 음정을 만들기 위한 여기음을 생성하는 방법과 음정 조절을 위한 관의 길이 조절 방법이 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음의 생성 방법. 여기음은 관에서 진동하게 되는 소리로 정상파를 여기하도록 하는 소리입니다. 관내로 주입되는 여기음의 진동수 중에서 관의 구조에 가장 알맞게 공진하는 정상파가 발생하게 되며 이 정상파는 연주자가 내고자 하는 악기의 음이 됩니다. 관악기에서 여기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드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클라리넷, 색소폰, 오보에, 바순 등과 같은 대부분의 목관악기에서는 리드를 통해서 여기음을 발생시킵니다.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들은 관의 한쪽이 리드로 인해서 닫힌 폐관이 되고 이로 인해서 폐관에서 공명되는 진동수를 가지는 정상파에 의한 음정이 발생합니다. 탄성을 갖는 얇은 판인 리드는 평소에 1mm 정도 내외만큼 열려 있다가 연주자가 리드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리드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공기에 의해서 리드 안쪽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것은 리드 외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약 1mm 정도 열려있던 리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닫히게 되고 리드가 닫히면서 더 이상 공기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리드의 내부는 공기의 흐름이 없어지게 되므로 다시 압력이 회복되고 이때 리드는 보골력에 의해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리드 사이가 붙었다가 열리기를 빠르게 반복하는 리드의 진동이 여기음을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유체역학의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됩니다. 두 번째는 슬릿에 바람을 불어 넣어 발생되는 에지톤에 의해서 여기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슬릿으로 불어 넣은 바람이 에지에 부딪혀서 형성된 와류가 여기음을 발생시킵니다. 이와 비슷한 에지톤의 현상은 호루라기에서 소리가 발생하는 것과 빈병에 주둥이를 불어서 소리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플룻의 경우는 입술 자체가 슬릿 역할을 하며 취구의 일부가 에지 역할을 합니다. 에지 톤으로 연주되는 플룻 쪽 악기들은 양쪽이 열린 개관 공명으로 모든 배음을 갖는 정상파를 얻습니다. 특히 개관에서 공명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는 같은 길이의 폐관에 비해서 2배 높은 음을 얻기에 플룻은 더 짧은 공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플룻은 관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개관악기입니다. 금관악기는 입술의 진동으로 여기음을 발생시켜 림리드라고도 하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여기음을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마우스피스는 목관악기의 리드와는 달리 연주자의 입술과 마우스피스의 접촉 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음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마우스피스의 모양은 악기의 음색을 결정합니다. 호른의 원추형 마우스피스는 비교적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고
컵 형태인 트럼펫의 마우스피스는 강하고 화려한 음색을 만듭니다. 마우스피스는 금관악기의 여기음 발생 이외에도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마우스피스의 한쪽이 연주자의 입술로 밀폐되고 또 다른 한쪽 끝은 관에 수축된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트와 같이 좁아지는 기하학적 구조와 폐쇄된 공간에 의존해서 공명하는 헬름홀츠 공명기의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우스피스와 관이 연결되면서 발생되는 공명 주파수는 관에서 발생된 공명 주파수인 정상파의 진동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명 주파수를 상승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원뿔형과 벨의 효과를 억제 조정합니다. 음정 조절을 위한 방법. 플룻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악기는 한쪽이 닫혀 있고 반대쪽 한쪽은 열려 있는 관의 형태입니다. 즉 파장이 관 길이의 4배가 되는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관의 길이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결정하며 원하는 소리는 정상파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관악기 연주자는 원하는 음을 내기 위해서 관의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상파가 공명하는 관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금관악기는 밸브를 사용해서 관을 막고 엽니다. 이에 비해서 목관악기는 관의 중간중간에 뚫어 놓은 구멍을 막고 떼는 지공을 통해서 음압의 변이배의 위치를 조절하여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들므로써 음정을 조절합니다. 관이 끝나는 지점은 대기와 노출된 지점으로 여기에서는 대기압 때문에 정상파의 기조 압력 변화가 없으므로 변이배가 형성됩니다. 관의 길이를 조절한다는 것은 대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즉 정상파가 발생되는 영역의 길이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관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여닫는 지공으로 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 내에서 진동하던 파들 중 지공으로 열린 구멍의 위치에서 배가 발생되는 정상파가 공명하게 되어 음을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공으로 열린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 관악기의 연주 과정입니다. 리코더는 지공을 손가락으로 막고 열어서 연주하지만 대부분의 서양 목관악기들은 패드로 지공을 여닫습니다. 지공이 열리면 그 위치에 정상파의 배가 만들어집니다. 즉 지공이 열린 위치에 공기 입자의 변이 진폭이 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리드 가까이 있는 지공을 열수록 짧은 파장의 정상파가 얻어짐으로 고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관악기는 취구 가까이에 지공을 뚫어 한 옥타브나 두 옥타브 높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레지스터 키라 합니다. 레지스터 키를 열면 그 위치에 정상파의 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음역 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상파의 파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는 19세기부터 오늘날과 같은 밸브를 사용해서 관의 길이를 조절하였습니다. 트럼펫의 밸브는 통상 3개인데 각각의 밸브는 실린더 안에 뚫려 있는 여러 관들을 연결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림 5-6에서 D의 경우인 밸브를 실린더 속으로 누를 때와 밸브가 실린더 밖으로 빠져나와 있을 때인 C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관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6의 밸브가 빠져나와 있을 때 관의 길이는 C의 아래와 같이 연결되며 밸브가 실린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연결되는 관의 길이는 D의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음정이 조절됩니다.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밸브를 부착한 금관악기는 관의 내공을 일정하게 구부리게 되고 피스톤 밸브 장치를 부착하여 다양한 음의 하모닉스 음열은 물론이고 반음계 연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리해진 운지법으로 한결 연주가 민첩해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펫의 경우 3개의 밸브를 각각 여닫는 8가지 경우의 수에 대응하는 음을 기본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롬본의 경우에는 밸브가 아니라 튜닝 슬라이드를 밀고 당김으로써 관의 길이를 변화시켜 음정을 결정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기에서 음을 발성하는 것은 관에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발생 이론에 의한 것이지만 소리의 효율을 높이고 연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된 악기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몇 가지 공학적인 기술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악기의 모양이 천편일률적으로 PVC 같은 파이프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뿔형 구조. 앞서 설명한 관에서 진동하는 기주의 운동은 그 관이 원통형 관이라는 가정과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관의 벽은 음압에 의한 기주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기압을 차단해줍니다. 그러나 관의 열린 곳에 가까울수록 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주의 운동은 방해를 받으며 관이 원통형인 경우에는 관 내에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그림과 같이 기주의 운동이 관의 위치에 따라서 진동하는 정도가 고르게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하지만 관의 모양이 원뿔형인 경우
좌우로 움직이는 기주 운동의 정도 차이는 관의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악기 중 오보에나 바수는 원뿔형 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관악기인 트럼펫 쪽 악기의 플레어는 악기의 보어가 점점 커지는 원뿔형 관인 구간입니다. 이와 같은 원뿔형 관에서 기주의 운동은 원통형 관에서 기주의 운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악기의 음정의 변화를 이끕니다.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는 관의 길이가 76cm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악기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플룻과 클라리넷의 관은 원통형인데 비해서 오보에는 원뿔형의 관을 가지고 있으며 플룻은 클라리넷에 비해서 관이 양쪽 다 열린 개관악기입니다. 양쪽이 다 열린 개관악기인 플룻은 한쪽만 뚫린 폐관악기인 클라리넷에 비해서 같은 길이일 경우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냅니다. 기본음이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내는 플룻의 배음들은 한 옥타브 낮은 기본음을 가지는 클라리넷의 홀숲의 배음과 같습니다. 그림 5-7과 같이 기본음이 낮은 클라리넷의 배음들은 더 조밀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폐관의 특성상 홀숲의 배음만 가짐으로 낮은 배음임에도 그러한 특징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한편 같은 길이의 폐관악기인 오보에는 관의 모양이 원뿔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클라리넷과는 조금 다르게 기주 공명이 일어납니다. 폐관에서 열린 곳은 기주의 압력 변화에 비해서 거의 100만 배나 큰 압력을 가진 대기압으로 인해서 압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소한 곳으로 기주의 변위가 가장 크게 변한 변위배가 형성됩니다. 또한 폐관의 가장 안쪽에 닫힌 영역에서는 많은 기주가 모이게 되며 기주의 압력은 최대가 되며 기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최소가 되는 변위 마디가 됩니다. 클라리넷의 경우 열려있는 벨에서 음압은 0이며 닫혀있는 리드에서 최대가 됩니다. 이것은 파장이 M분의 4L인 코사인과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L은 클라리넷의 길이이며 M은 정수중 홀수입니다. 음압과 달리 기주의 변위는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오보에와 같은 원뿔형 관에서의 음압 역시 벨에서 제로이고 리드에서 최대일 겁니다. 오보에와 같은 원뿔형 보어를 따라서 진행하는 음파의 파면은 리드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지는 원뿔의 단면을 따라서 점점 확대됩니다. 이것은 소리가 공간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퍼지는 것과 같이 기주들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뿔형 관에서 진행하는 기주의 모양은 파의 진폭이 아래 에너지는 R제곱에 반비례하는 구면파인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압의 정상파는 파장이 2L 나누기 N이며 크기는 R분의 1배인 사인 곡선의 포락선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L은 악기의 길이이고 N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폐관에 요구된 것과 같이 사인은 R 이꼬르 L에서 0이 되고 R 이꼬르 0인 리드에서는 R분의 1 사인 R의 최대값이 되는 싱크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결과는 양쪽이 열린 실린더의 기본음과 고조파가 같아지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원뿔형의 관에서는 원통형과 달리 열린 종단에서 변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위의 배가 형성되지 않고 원통의 안쪽으로 밀려서 변위 배가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뿔형은 양쪽이 열린 원통형 관과 같은 파장의 정상파가 발생됩니다. 관의 모양을 원뿔형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길이의 원통형 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들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5-7에서 FC가 FF로 증가하면서 3FC는 4FC로 5FC는 6FC와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피스와 벨 효과와 페달음. 길이가 130cm인 한쪽이 닫힌 원통형 관에서 공명하는 정상파의 기본음은 130Hz 정도의 C2가량 됩니다. 또한 발생되는 기본음의 진동수 F에 대해서 3F, 5F 등의 홀수배의 고조파들이 발생됩니다. 그림 5-9의 왼쪽에 표시된 음들은 원통에서 발생되는 기본음과 그것의 홀수 배음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본음이 C2인 도일 때 3F는 G3인 솔, 5F는 E포인 미, 7F는 거의 A포인 라 등입니다. 이때 플레어와 벨로 인해서 원통형 관의 일부 구간이 원뿔형으로 변형되면 관에서 발생되었던 정상파의 진동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플레어보다 비교적 작은 곡률 반경을 가지는 벨은 벨의 곡률 반경보다 작은 파장을 가진 높은 배음들이 관에서 진동하는 형태를 따라서 진동하기도 전에 관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러한 관 모양의 일부가 원뿔형으로 변형된 가운데 마우스피스가 관에 추가되면 마우스피스와 관의 접촉면은 마치 헬름홀츠 공명기같이 동작하게 되어 마우스피스의 공진 주파수도 아니며 관의 공진 주파수도 아닌 헬름홀츠 공진 주파수로 다시 조절됩니다. 결과적으로 헬름홀츠 공명 주파수인 페달음을
새로운 기본음으로 하는 새로운 배음 체계에 속하는 배음들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원뿔형 관의 모양으로 증가폭이 더욱 증가하려는 높은 주파수의 배음들의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이 결과 원통형 관의 원래 정상파의 진동수 3F는 4F로, 5F는 6F로, 7F는 8F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4F, 6F, 8F 등의 주파수는 원통형 관의 정상파에서는 빠져있던 짝수배 주파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동수는 기본음이 상승한 F에 해당되는 8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진동수인 4F, 6F, 8F 등과 같은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배열은 2F와 같은 등간격으로 증가하는 배열입니다. 그런데 이 배음들은 F보다 한 옥타브 높은 진동수인 F의 정수배 배음들입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인접한 배음들이 정수배의 진동수를 가지는 배음 체계에서는 두 번째 이상의 배음들이 관내에서 비선형적으로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인접한 배음들 간의 상호 변조를 일으켜서 두 배음들의 진동수의 합과 차 성분의 진동수를 가지는 또 다른 배음을 생성합니다. 이를테면 2F와 그것에 인접한 3F 간의 간섭은 F와 5F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3F도 4F와 간섭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시 F와 7F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2차 이상의 고조파들의 간섭으로 인해서 변형된 배음 체계에 속하는 기본음과 같은 진동수를 가지는 음이 얻어집니다. 이 음을 페달음이라고 합니다. 마우스피스, 플레어, 벨에 의해서 보통의 관에서 발생되던 배음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배음 체계를 구성하였고 거기에서 새로운 배음 체계의 기음의 역할을 하는 페달음이 파생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음 체계의 기본음이 되는 페달음은 관의 공명에 의해서 생성되는 음이 아니라 인접한 배음들의 상호 변조에 의해서 생긴 음입니다. 오르간, 풍금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풍경이지만 70, 80년대 국민학교 음악 시간이면 여러 명의 남학생들이 이반 저반으로 옮겼던 피아노보다 조금 작으며 페달을 밟아가면서 건반으로 연주하던 악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풍금입니다. 풍금은 오르간의 한 종류로 오보에나 피리처럼 얇은 박판이 바람에 의해 떨려서 나는 소리를 풍금관에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리드 오르간입니다. 풍금은 건반악기이지만 해머로 피아노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피아노와는 달리 관의 진동으로 소리를 냅니다. 오르간이라고 하면 거대한 성당의 벽면을 차지하는 수많은 파이프에서 웅장한 소리가 나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악기라고 생각되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풍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풍금관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는 오르간은 풀무에서 공급되는 바람이 건반의 작동을 통해서 풍금관을 울려 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거대한 오르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듯이 웅장한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생기를 불어넣어 모든 인체의 기관이 살아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오르간 혹은 풍금의 음정은 관악기와 마찬가지로 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에 의해서 연주되므로 풀무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연주하고자 하는 음에 해당되는 길이에 관에 주입하여 소리를 냅니다. 클라리넷이나 트럼펫 같은 관악기는 하나의 관에서 지공이나 밸브를 사용해서 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음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풍금은 서로 다른 길이의 관들을 배치하고 건반이나 페달 등으로 음에 해당되는 관을 열고 닫음으로써 음을 만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에 공급되는 여기음은 관의 가름대와 관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내뿜어 강하게 에지에 부딪히면 발생하는 에지톤에 의한 것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풍금의 경우 얇은 방막의 리드를 통해서 발생된 여기음이 관에 공급됩니다. 여기음은 관 내의 기주의 움직임, 즉 진동을 유발하게 되며 그 진동은 관의 길이에 따른 정상파의 진동수에서 공명되며 소리를 내게 됩니다. 파이프 오르간에는 오르간 관이나 리드 오르간 관이 여러 가지로 배합되어 사용됩니다. 하나의 풍금관에서 진동하는 정상파가 여러 개의 배음과 동시에 진동하는 것은 여느 관악기와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배음은 무한히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유효한 크기를 가지는 배음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악기의 음질꽃 음색을 결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풍금관의 단면, 풍금관의 길이와 너비의 비, 풍금관이 고드냐 가늘어지느냐와 같은 관의 모양 그리고 풍금관의 재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배음의 수가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가느다란 관은 귀에 가냘프고 길게 들리는 고차의 고조파인 배음이 풍부한 음을 내는 반면 굵은 관은 되게 부드럽고 플룻과 같은 진동의 음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조악기인 관악기.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대부분의 관악기들은 이조악기로 표기됩니다. 그렇다면 왜 관악기들은 비이관이라느니 이이관 등과 같이 다른 악기에 비해서 다른 음역으로 조율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관악기의 음역 설정은 현악기의 줄의 길이나 선의 무게, 재질 등을 변경하는 것에 비해서 관의 크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는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제조 기술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현악곡은 하이든 시대인 18세기 무렵부터 작곡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들은 수대째 내려오는 장인이 있을 만큼 제조 기술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 작곡가들은 바이올린을 염두에 둔 곡을 작곡했을 것이며, 바이올린과 같은 조로 연주할 수 없는 관악기들을 위해서는 이조된 악보를 새로 그려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18세기에 작곡된 곡들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고전 음악으로서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악기 제조 기술로 관악기를 충분히 개량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원곡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21세기의 관악기들은 18세기의 관악기와 같이 여전히 이조악기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3. 타악기. 악기 중에서 역사가 가장 긴 악기는 타악기일 것입니다. 타악기 중에도 북은 인간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은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공격이나 후퇴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악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악기는 북소리와 같이 평면에서 진동하는 평면파이므로 정형화된 정상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타악기가 음정을 가지는 가락악기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타악기의 재료는 다양해서 다양한 음색의 리듬을 만들 수 있으므로 리듬악기로 많이 사용됩니다.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난타 공연은 생활 속에 있는 악기가 아닌 소품들을 타악기로 이용한 공연으로, 타악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북과 팀파니, 북이나 장구같이 막 혹은 판을 쳐서 나는 소리도 여느 악기와 마찬가지로 매질 내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에 의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타악기의 매질인 북막의 진동 형태는 현악기나 관악기 등과 같이 특정한 음정을 나타내기에는 정상파를 정형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막의 재료로 사용되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가죽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가죽에 가해지는 장력이 쉽게 변하고 균일한 면밀도로 막을 제조하기도 어려워서 북과 같은 타악기는 음정을 연주하는 가락악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악기는 많은 배음들이 상쇄되어 순음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악곡의 비트 등을 지시하는 리듬악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타악기 중에서도 음정을 연주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의 대표적인 예가 팀파니입니다. 팀파니는 구리로 만든 반구의 프레임에 플라스틱 막을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캐틀드럼과 같이 플라스틱 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면밀도가 균일합니다. 또 팀파니는 틀의 6곳을 고정하여 막에 가해지는 장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아래쪽 페달에 연결하여 장력을 변화시킴으로써 기본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즉 음정이 조절되는 타악기로 사용됩니다. 막에서 진동은 줄에서 진동하는 정상파를 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줄의 길이는 원형막의 직경인 D로, 선밀도는 면밀도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S는 막의 장력이며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원형 막 타악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막의 진동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악기의 직경이 클수록 저음이 나고 악기가 작을수록 고음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조임줄로 막을 세게 당길수록 장력이 커지므로 고음이 발생하고, 막이 두꺼울수록 면밀도가 커지므로 저음이 나고 얇을수록 고음이 납니다. 실로폰과 글로켄슈필. 타악기 중 대표적인 가락악기는 실로폰입니다. 실로폰은 서로 다른 길이의 막대들을 마치 건반과 같이 병렬로 배열해 놓고 막대를 두드려서 가락을 연주합니다. 막대의 진동은 막대를 고정하는 고정틀에 의한 감쇄가 심하여 진동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바로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감쇄는 금속 막대보다 나무 막대에서 더 심하여 실로폰의 나무 막대 아래에 공명관을 추가해서 소리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나무 막대 아래쪽에 폐관 울림통을 붙인 실로폰도 있는데 이것을 마림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로켄슈필을 보면 그것을 실로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학교 음악시간 준비물로 가져갔던 실로폰이 바로 글로켄슈필입니다. 글로켄슈필은 조율된 금속 막대를 피아노 건반과 같이 배열한 타악기이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형태로는 배열된 막대를 치는 방식과 건반으로 제작된 형태가 있습니다. 글로켄슈필은 금속 막대의 진동에서 나타나는 순음 진동과 금속이라는 재질 때문에 나무 막대인 실로폰과는 또 다른 특징적 음색을 가집니다.
이 같은 음질적 특징으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에는 특별히 글로켄슈필이 연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